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고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저희 연구실 Papers You Should Read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플렉스매치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유립스에 억셉이 되었고 지금까지 총 63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GitHub에 공개된 코드가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는 플렉스 매치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야에서의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선행 연구들이었던 픽스 매치나 리믹스 매치, 믹스 매치 등과 같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선행 연구들에 대한 코드 역시 전부 재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토치 SSL이라는 GitHub 레포지토리를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 사이파 100부터 시작을 해서 주어진 이미지의 숫자를 분류하는 SVHN 데이터까지 총 4개 정도의 이미지셋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 함은 주어진 라벨링된 데이터가 굉장히 소량 존재할 때 해당하는 데이터로 먼저 분류기를 학습을 하고 존재하는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가상의 라벨을 부여한 뒤에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반복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갈래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플렉스 매치 방법론의 경우에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또 수도 라벨링 과정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쪽 방법론에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선행 연구로는 믹스 매치나 픽스 매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음하기 편하게 CR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학습 방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소량의 라벨링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분류기를 학습하던 방식대로 이제 지도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델의 예측 분포와 실제 원하수로 주어진 실제 라벨 분포 간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을 통해서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이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 원본 이미지의 예측 분포를 내고 또 이어서 이 이미지의 특정 어그멘테이션을 여러 번 수행을 한 샘플들을 가지고 또 각각의 예측 확률 분포를 내게 됩니다. 이때 이 어그멘티드 된 샘플의 예측 분포들을 통해서 하나의 수도 라벨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수도 라벨이 원본의 예측 분포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즉 예측 분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unsupervised loss는 이 위에 있는 supervised loss와 합쳐져서 이제 total loss 펑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implementation 된 샘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예측 확률 분포들을 가지고 하나의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도 라벨은 보시는 것처럼 원핫 형태로 구성된 이 하드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각 인덱스별로 특정 값들이 주어진 이런 소프트한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된 샘플들의 예측 분포들을 바탕으로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 과정은 각 클래스별로 나오게 된 로직 값들을 평균을 내고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총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샤프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로직 값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서 최종 확률 분포를 내는 과정이었다면 이 과정에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 t라는 템퍼레이처라고 불리우는 값을 분자, 분모에 각각 추가를 하게 되면 이 t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보시는 것처럼 확률 분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엔트로피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맥스 프로바빌리티에 해당하는 이 컨피던스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CR 방법론들은 수도 라벨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explicit 그리고 implicit 총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explicit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명시적인 수도 라벨이 이제 Y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수도 라벨이 바로 unsupervised loss를 구성하는 식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슈퍼바이스드 로스고 우측에 있는 부분이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본 이미지에 대한 예측 확률 분포 그리고 어그멘티드 된 샘플들에 대한 예측 분포를 가지고 만든 이 수도 라벨 총 두 가지의 분포를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나 혹은 L2 로스와 같은 형태로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갈래에는 대표적으로 이 플렉스 매치의 선행 연구이기도 한 믹스 매치라는 방법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K번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에버리징 그리고 샤프닝 과정을 통해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믹스 매치의 경우에는 이제 믹스업이라는 과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이 믹스업이라 함은 라벨 데이터 그리고 얼라벨 데이터 자체를 서로 다 섞어서 그 데이터들 사이에 정보가 전파되고 또 이 믹스업이 하나의 어그멘테이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강건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믹스매치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 세미나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해당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방식과는 다르게 수도 라벨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CR 방법론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원본 이미지에 대한 예측 확률 분포를 뽑고 또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확률 분포를 뽑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어그멘테이션 샘플을 딱 하나만 생성을 해서 어그멘티드 된 예측 분포 그리고 실제 예측 분포 간의 유사성을 높이는 이런 KL 다이버전스와 같은 식의 형태로 unsupervised loss를 구성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UDA라는 방법론이 이 갈래에 속합니다. UDA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두 태스크에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이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비롯해서 얼라벨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한 예측 확률 분포와 실제 얼라벨 데이터의 예측 확률 분포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이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가 구성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매치가 발표된 이후에 다양한 갈래로 후속 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믹스업 과정을 유지를 했던 리믹스 매치나 혹은 믹스업은 제외를 하고 CR 프레임워크만 차용을 했던 픽스 매치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플렉스 매치 논문은 이 픽스 매치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픽스 매치에서 취하고 있는 수도 라벨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하나의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는 식으로 이 플렉스 매치는 논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플렉스 매치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 가지 선행 연구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모두 다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서 다뤄졌던 방법론이기 때문에 먼저 이 플렉스 매치 리뷰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해당 영상들부터 보고 오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픽스 매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스 매치에서 취하고 있는 consistency regularization 방법은 이제 얼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원본 이미지에 해당하는 예측 확률 분포를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어그멘테이션 강도에 따라서 weak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strong 어그멘테이션 총 두 가지 방식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예측 확률 분포를 낸 이후에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해당하는 예측 확률 분포에서 이 컨피던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일정 트레셔홀드 이상을 넘기는 경우에만 수도라벨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얼라벨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일정 값 이상의 컨피던스를 보이는 이제 모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얼라벨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된 장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학습 초반에는 분류기가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얼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피던스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고, 즉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아웃풋 확률 분포가 나오게 돼서 대부분의 얼라벨 데이터는 필터링이 되고, 이제 학습 초기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슈퍼바이스드 로스, 즉 라벨 데이터만 학습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이터레이션이 지날수록 분류기가 어느 정도의 학습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 이제 점차 이 얼라벨 데이터 중에서도 컨피던스가 트레숄드를 넘기는 그런 샘플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차차 얼라벨 데이터의 학습 기여도를 높이는 식으로 학습 양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플렉스 매치에서는 이러한 픽스 매치의 수도 라벨링 방식이 클래스별 난이도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이도라 함은 모델이 기록을 하는 예측 컨피던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학습하기 쉬운 클래스에 속한 얼라벨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이 일관되게 높은 컨피던스 값을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 과정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모델 입장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학습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낮은 컨피던스 값을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얼라벨 데이터가 여기서 필터링 될 것입니다. 이때 학습하기 쉽고 어렵다의 기준은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델, 즉 분류기의 입장에서 분류하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따지는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모델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분류하는 것보다 트럭에 대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픽스 매치가 제안한 방식대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된 트레숄드 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하기 어려운 클래스에 해당하는 얼라벨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학습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아직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라벨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학습 초기에는 이런 얼라벨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트레숄드를 지정을 해두는 것이 이로울 수 있으나, 점차 학습이 진행될수록 어려운 난이도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얼라벨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학습에 반영이 되면서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픽스 매치에서 고정된 트레숄드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운 난이도에 대한 데이터는 학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플렉스 매치 논문에서는 클래스별로 학습 난이도를 따져서 적용되는 트레숄드 값을 유연하게 조정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 따라 이 픽스 매치에서의 수도라벨링 과정을 커리큘럼 수도라벨링이라는 장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 픽스 매치와 플렉스 매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픽스 매치에서는 고정된 인계치 값을, 그리고 플렉스 매치에서는 클래스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런 플렉서블한 트레숄드 값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안하는 플렉스 매치 방법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매치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클래스별로 학습 난이도를 측정을 해서 얼라벨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에 활용되는 트레숄드 값을 유연하게 조정해보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 학습 이터레이션마다
로스 계산에 반영될 얼라벨 데이터의 양을 이 학습 난이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의되는 러닝 이펙트, 즉 학습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총 두 가지의 인디케이터 펑션을 통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 인디케이터 펑션이 의미하는 바를 풀어서 써보면 컨피던스가 미리 지정한 이 타우로 표시된 트레숄드를 넘기면서 이 특정 C라는 클래스로 예측이 되고 있는 얼라벨 샘플, 즉 얼라벨 데이터의 개수를 통해 이 학습 난이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클래스의 러닝 이펙트 값을 고려를 해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 각 클래스의 러닝 이펙트를 0과 1 사이 값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러닝 이펙트의 최대값을 분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홍색 박스로 표시된 threshold 웜업이라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이 분홍색 박스의 값은 전체 데이터 개수인 n에서 실제로 러닝 이펙트를 측정을 하면서 포함되는 얼라벨 데이터 샘플들의 개수를 뺀 값으로 결과적으로는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얼라벨 데이터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학습 초반에는 파라미터 초기화에 따라서 얼라벨 데이터의 예측 확률 값이 달라지게 되어서 잘못된 라벨로 예측을 하거나 혹은 컨피던스 자체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되는 러닝 이펙트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 threshold의 변동 폭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여기서 threshold라 함은 이 베타로 정의되는 값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런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클래스의 threshold를 0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이 분홍색 박스의 경우에는 학습 초기에 굉장히 큰 값으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얼라벨 데이터가 학습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n에 가까운 값이 분모에 취해지게 될 것이고 학습에 반영되는 즉 threshold를 넘기는 얼라벨 데이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베타가 0에 가까운 값으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학습 초반에 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threshold 웜업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미리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웜업을 추가했을 때 이 사이파10 데이터에 대한 에러 레이트가 웜업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줄어드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적용될 플렉서블 threshold 값을 확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정의가 된 이 베타라는 값에 미리 지정한 타우로 표시된 threshold를 곱해서 실제로 클래스별로 적용될 이 threshold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타우로 표시된 threshold 값을 몇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어블레이션 결과를 우측 플러스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논문에서는 0.9 값이 가장 낮은 에러 레이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타우는 0.9로 설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학습 초기 베타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매핑 펑션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으로 뒀던 매핑 펑션에는 컨케이브, 리니어, 그리고 컨벡스 펑션이 있었는데요. 보이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에서처럼 컨벡스 펑션이 가장 낮은 에러 레이트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조 증가 컨벡스 펑션을 이 베타에 씌움으로써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형태의 컨벡스 펑션이 베타 값이 작은 경우에는 이 전체 threshold를 천천히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반면에 베타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모델이 일정 이상의 컨피던스를 보였다고 판단을 해서 이 threshold가 점진적으로 계속 빠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매핑 펑션을 거치고 난 이후에 threshold 값과 곱해졌을 때 이 아웃풋 threshold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모델의 컨피던스와 지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트레이숄드를 조정해 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플렉스 매치의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은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에 학습 스텝마다 클래스별 난이도를 측정을 하고 이 난이도를 바탕으로 언라벨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트레숄드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예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스텝별로 이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미리 지정된 임계치를 넘기는 컨피던스를 보이는 샘플들의 개수를 먼저 산출을 하고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 러닝 이펙트에 대한 그래프를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닝 이펙트를 바탕으로 모델이 컨피던스를 많이 보이고 있는, 즉 언라벨 데이터 샘플이 많은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는 트레숄드 값을 비교적 높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파란색과 같이 조금은 컨피던스를 낮게 보이고 있는 클래스에 한해서는 이 노란색 점선처럼 트레숄드를 낮춰서 이 언라벨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학습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 스텝마다 조절된 이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트레숄드의 경우에는 언라벨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트레숄드보다 높은 컨피던스를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도 라벨로 활용을 하게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로스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서 학습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렉스 매치의 전체적인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소량의 라벨링된 이미지에 한해서는 이 데이터의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모델에 태운 뒤에 예측 확률 분포를 내게 됩니다. 이때 원핫 벡터로 주어진 실제 정답 라벨과의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을 통해서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구성하게 되고, 이때 좌측의 B라는 것은 배치 안에서 몇 개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는지, 즉 배치 사이즈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언라벨 이미지에 대해서는 각각 위크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샘플에 대해 이제 모델에 태워 예측 확률 분포를 내게 되고요. 이때 이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샘플의 예측 확률 분포들을 가지고 각 클래스별로 러닝 이펙트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학습 스텝마다 그리고 각 클래스마다 언라벨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트레숄드 값이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샘플의 예측 확률 분포에서 컨피던스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트레숄드보다 더 큰 경우에만 이를 수도 라벨로 활용해서 스트롱 어그멘티드 된 샘플의 예측 확률 분포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을 통해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우측 하단과 같은데요.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샘플로 구하게 된 수도 라벨이고, 이 분홍색 부분이 스트롱 어그멘티드 샘플로 구한 예측 확률 분포입니다. 이 H가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이겠고요. 앞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두어서 컨피던스가 지정된 이 트레숄드보다 높은 경우에만 로스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습 과정에서 하나의 배치 안에서 라벨링된 이미지의 사이즈는 전체 비계로 정의가 된다면 이 언라벨된 이미지의 개수는 그보다 뮤배 더 많은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로스는 이 슈퍼바이스드 로스에 언슈퍼바이스드 로스를 합한 값으로 정의가 되고, 이때 이 언슈퍼바이스드 로스의 반영 비율을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실제 논문 실험에서는 이 람다 값을 1로 두어서 결과적으로는 슈퍼바이스드 로스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로스가 각각 고유의 값이 모두 다 이 파이널 로스에 반영이 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종류는 앞선 선행 연구인 픽스 매치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고요. 실험 결과 선행 연구인 픽스 매치나 여타 방법론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논문에서는 수도 라벨링, UDA, 픽스 매치 총 3가지의 비교군 베이스라인을 두어서 이 플렉스 매치에서 제안했던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을 적용했을 때 에러 레이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표를 통해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의 표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험에서 활용한 라벨 데이터, 언라벨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각각의 실험마다 라벨링된 이미지의 개수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라벨링된 이미지가 극한으로 적은 상황에서의 성능 정보 역시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퍼 10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라벨 어마운트가 250으로 설정됐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총 10개의 클래스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클래스마다 총 25개의 라벨링된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ully supervised 에러 레이트 역시 리포팅을 해서 실제로 이 fully supervised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STL 데이터의 경우에는 라벨링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fully supervised 세팅 하에서의 실험이 불가능해서 현재 빈칸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요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세 가지 방법론들의 이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을 적용했을 때 에러 레이트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 방법론 자체가 어떤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시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표가 이 각 방법론에서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에버리지 러닝 타임을 비교한 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 기법은 라벨링된 데이터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강점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데이터셋마다 가장 좌측 열에 표시된 부분이 각 클래스마다 총 4개의 라벨링된 이미지만 활용한 케이스인데 CPL을 추가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SVHN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홍색 박스를 보시면 픽스매치에서 커리큘럼 수도 라벨링을 추가했을 때 오히려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에 플렉스 매치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SVHN 데이터셋은 기존 데이터 자체가 이제 클래스별로 개수가 분포가 다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경우에는 샘플 수가 적은 클래스에 대해서 러닝 이펙트가 계속해서 낮게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threshold도 낮은 값을 유지할 것입니다. 학습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threshold를 점차 높여서 컨피던스를 높게 기록하는 양질의 얼라벨 데이터만 학습에 포함을 시키는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샘플 수가 적은 클래스는 계속해서 threshold가 낮기 때문에 노이즈한 샘플들이 학습 과정에 계속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애초에 threshold를 조금 높게 설정해 놓은 픽스 매치가 좀 더 잘 작동을 하는 케이스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퓨처 워크의 한 가지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렉스 매치 논문 자체가 픽스 매치의 문제점을 다이렉트로 지적하고 또 픽스 매치 프레임워크에서 한 가지 장치를 추가하는 식으로 방법론을 제안했기 때문에 실험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픽스 매치와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측 두 개의 플롯을 보시면 학습 이터레이션이 지남에 따라 파란색으로 표시된 픽스 매치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플렉스 매치의 어큐러시와 로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양상을 표현한 플롯입니다. 살펴보게 되면 플렉스 매치가 픽스 매치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로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측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픽스 매치와 플렉스 매치 각 방법론에서 클래스마다 어큐러시를 따로따로 표현해 봤을 때 픽스 매치의 경우에는 클래스별로 어큐러시 차이도 크고 변동도 굉장히 큰 반면에 플렉스 매치는 대체적으로 다 클래스별 정확도가 높은 값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 변동도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비교 작업을 통해서 이 플렉스 매치가 픽스 매치에 비해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증명해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